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이영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이곳 미국에서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20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하루 평균 85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셈인데요. 이게 베트남전하고 한국전에서 사망한 사람 숫자의 2.5배니까 참 많은 숫자입니다. 연말까지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금보다 절반에 가까운 10만 명 정도로 예상했던 것을 훨씬 웃도는 숫자죠. 또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인도 코로나19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몬태나와 애리조나 등 8개 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환자 증가율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치의 50%를 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포브스가 이런 헤드라인을 보였습니다. Stimulus bill before election day, unlikely, Wall Street says. 이렇게요. 선거일 전에 경기 부양 법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월스트리트 얘기한 거야. 뭐 이런 뜻이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루스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의 사망과 또 그녀의 후임자를 둘러싼 계속되는 양당의 첨예한 대립이 결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불황에서 회복되는 것을 돕기 위한 또 다른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LA 돈TV에서 특별히 이 루스베이더 긴스버그의 사망 소식을 다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바이탈알러지의 창업자인 애덤 크리스토폴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까지 대법관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다가올 디베이트에서는 선거 전 경기 부양책을 위한 어떠한 기회도 공식적으로 없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피스칼 로트 마켓스의 스티파니 밀러 매니징 디렉터도 대법관의 공석을 놓고 공화당은 임명을, 민주당은 방해를 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대립은 선거 전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웰스파르고 증권의 경제학자들은 선거 전 또 다른 경기 부양 법안이 나올 확률을 2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측이 모두 몸을 바짝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라비안치 에버코어 ISI의 매크로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있을 대법관 지명 투쟁을 감안할 때 이는 재정 부양책이 거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코웬의 크리스 크리거 전략가는 선거 후 레임도 기간 동안 더 많은 경기 부양안이 여전히 올 수 있겠지만 대법관을 둘러싼 싸움은 11월 말까지 의회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 같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들어온 뉴스, 뉴욕타임즈 뉴스에 따르면은요, 공화당 소속인 미트 롬니 유타주 연방 상원 의원이 루스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 사망으로 공석이 된 상황에서 새 대법관 지명과 인준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찬성하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트 롬니 상원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중도파 의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 대법관 지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돼 왔는데요. 4명의 중도파가 반대를 한다면 통과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지명과 공화당의 인준투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오늘 오전에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특히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11월 대선 전에 새 대법관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둘러싼 이 정치 공방은 생각보다 짧게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지급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문우신 장관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침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면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나와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문우신 장관은 경기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추가 지원에 방점을 뒀습니다. 문우신은 정부가 초당적인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일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문우신은 교착 상태인 추가 협상의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통한 지원 강화를 위해 단독 입법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추가 지출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경기 부양안 어찌 될런지 주라 좀 주라. 미국 대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양당의 공식 후보 지명자들이
전 세계인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TV 앞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대선의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는 후보 간의 TV 토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의 토론은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유세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유권자가 대선 주자를 피부로 느낄 기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훨씬 커졌지요. 오는 29일 열릴 첫 토론 주제로 연방 대법원과 코로나19, 경제, 인종, 폭력, 선거의 완전성 등 6개로 정해졌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첫 토론 진행자인 폭스뉴스의 크리스 월러스 앵커가 선정이 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첫 토론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90분간 진행이 되고 주제별로 15분씩 시간이 배정이 됩니다. 자, 일단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줄곧 뒤져왔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29일 TV 토론을 이 판세를 뒤집을 기회로 보고 벼르고 있는 분위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답게 순발력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진위에 아랑곳 없이 일단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며 토론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이든 후보가 준비된 원고만 보고 읽는다면서 자주 깎아내려왔던 스타일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토론 능력이 빈약하고 말실수도 잦다는 평가를 받는데 다만 상원 의원 36년 경력에 8년간 부통령을 지낸 백전노장인 이 조 바이든의 내공도 또 가볍게 넘기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주장을 펼칠 경우 바로 반박하기 위해 실시간 팩트체크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초의 TV 토론 무대는 1960년 민주당의 존 F 케네디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바로 이 TV 토론이 얼마나 당시에는 영향력이 있었는지 잘 보여준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거물 닉슨에게 인지도 등에서 밀렸던 상원 의원인 케네디는 젊고 패기 있는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의 승리에 TV 토론이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TV 토론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지켜볼지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29일이고요. 두 번째 토론은 10월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그리고 마지막 토론은 10월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립니다. 물론 아마도 이번 달 말에 있을 29일에 있을 첫 번째 TV 토론에서 어느 정도 대세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한편 부통령 후보 토론은 10월 7일 유타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용돈의 굿모닝 LA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